자, 이제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상세한 브리핑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잘 나가는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좀 힘을 쓰지 못해서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진짜인지 일단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반등을 해준다면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봐야 할지 고민이 되거든요. 캡틴,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주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가 갑자기 미 증시에서 AI 거품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수급들이 바이오 쪽으로 쏠려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우리 승객분들께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소부장 투자 전략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과연 고점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AI라는 거품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웨이퍼는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쪽은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GPU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인프라의 구축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 거품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숫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버블 논란은 있습니다만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PER을 보면 사실 30대까지 낮아진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엔비디아 같으면 PER이 뭐 100배가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성장세가 빠르다 보니까 이익이 그만큼 빨리 올라오면서 PER이 30대까지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PER이 11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예전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0만 원 목표가를 내놓은 보고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AI 버블 논란과 반도체 업황하고는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미 증시에서 버블론이 나오고 일단은 그 하방 베팅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오라클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각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미 증시 기준으로는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AI 거품론에 대한 내용이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싹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과도한 투자의 영역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수익성을 내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챗GPT라든가 이런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걸 수익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라든가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직 고평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자, 반도체 공급 부족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DDR5의 가격을 60% 올렸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공급자가 가격을 60%를 올렸다는 건 그만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는 시장이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시장은 과열 국면이 아니라 아직도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뉴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삼성이 평택 5공장에 착공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450조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요. 평택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기다렸던 수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평택 5공장을 이제 증설을 시작하면 착공을 시작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발주가 될 테고요. 장비가 발주가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품과 그러한 소재들이 쓰일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실 텐데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어디를 볼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소부장 업체들 예전 같으면은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들러서 현대차 CEO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났을 때는 사실 모든 것들이 잘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중에 과연 어디에 집중할지 이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소부장 업체들이 HBM과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이 가장 크고 수요가 가장 많고 공급이 가장 부족한 쪽이 HBM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이 있는 AI 반도체 쪽에 그러한 장비라든가 HBM 라인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비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초정밀 그리고 미세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차트를 보여줬죠. 최인정 캐스터가 이오테크닉스라는 장비 업체의 차트를 보여줬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 미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EUV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정말 고도화되고 계속 정밀해지고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작은 안에다가 더 많은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초정밀 그리고 미세 공정과 관련된 그러한 장비 업체 또는 소재 업체, 이러한 부품 업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수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100개의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100개를 만들었을 때 12개가 불량률이에요. 그러면 양품률이
88개가 되겠죠. 100 빼기 12는 88 맞을 겁니다. 그래서 100 빼기 12는 88이니까 이 양품률 88개가 제대로 나왔죠. 이걸 바로 우리가 88%를 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 HBM을 납품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수율을 잡으려고 상당히 고전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발열 현상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수율이 정말 중요하다. 초반에 잘 만들어내야 100개를 만들어내도 50개를 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내면 80개 이상의 양품이 나와야만 이 수율이 돼야만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수율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율을 검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저기 왼쪽에 보이시죠? 인스펙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따가 제가 두 번째 교육 시간 활주로 기법 교육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메모를 해두시고 이따가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의 차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거품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이슈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하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부의 관점에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퀴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가 빠르게 전해지는 소식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단 자세한 이야기 잡아보고 왔습니다.